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인 남자입니다. 제가 집안에서 늦둥이로 자라서 그런지 많이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지른 실수도 많고 잘못도 정말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주셔서 버릇이 나빠졌나 봐요. 가지고 싶은 건 꼭 가져야 하는 성격이었고 욕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이었던 건지 저는 얼마 전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여기에 저희 이야기를 올릴지 말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저 같은 삶을 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끄적여 봅니다. 지금은 과거의 제 잘못을 잘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한 번에 정신이 차려졌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해요. 그 당시에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술 먹고 여자 만나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매일같이 놀러 다녔고 술만 마셨어요.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에게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라도 된 듯 행동하고 다녔고 정말 철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했습니다. 술 먹다가 옆 테이블이랑 싸움이 나서 경찰서도 가보고 사람들 물건도 훔친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경찰서에 오셔서 죄송하다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저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어느 날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제발 그만 사고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막둥이였고 또래 친구들 부모님에 비해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더 많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을 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설득하실수록 더 엇나갔습니다. 매일 술 먹고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건 물론이고 여자들도 두루두루 만나고 다녔어요. 여자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졌고 진정한 사랑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20대 초반은 허무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했고 무언가 홀린 듯이 그 여자에게로 가서 바로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언뜻 봐도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였는데 한참 어린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피식 웃으면서 나 나이 좀 많은데 괜찮겠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었고 전화번호를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저를 귀엽다는 듯이 한번 쳐다보시고는 전화번호를 주셨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고 데이트 날짜를 잡았습니다. 데이트 당일날 누나는 자기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완전 삐까뻔쩍한 스포츠카였고 선글라스를 쓴 채로 운전을 했습니다. 너무 멋졌고 듬직했어요. 누나가 짠 데이트 코스를 따라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나가 나이를 공개했어요. 많아도 20대 후반인 줄 알았던 누나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와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였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땐 이미 누나한테 반했을 때라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여자에게 첫눈에 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나는 멋지게 외제차를 끌면서 저에게 멋진 여자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누나를 만나면서 철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공부도 조금 하기 시작했고 그래도 너무 어린애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해도 누나의 재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어요. 누나는 돈도 많았고 얼굴도 무지하게 예뻤습니다. 저와 데이트를 하면 누나가 무조건 계산을 했고 데이트를 하지 않는 날이면 저에게 매일 용돈을 보내주었어요. 제가 산다고 해도 뜯어 말리면서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어린애 같아서 한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누나가 너무 멋졌습니다. 제 인생은 누나에 따라 움직였고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죠. 친구들도 제가 누나 같은 여자친구가 생긴 거를 부러워했고 저도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게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누나가 몰래 와서 우리 테이블을 계산해주고 간다거나 친구들 집에 데려다주는 택시비까지 다 쥐어줬어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저에게 옷이랑 신발 등등 다 사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누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죠. 저는 주인 기다리는 똥개 마냥 매일 누나만 쳐다봤고 기다렸어요. 누나가 나오라고 하면 5분 안에 준비해서 잽싸게 나갔고, 누나가 이거 하라고 하면 그게 뭐든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던 애가 여자를 잘 만나서 철이 들었다고 좋아하셨어요. 사고도 안 치고 술도 적게 먹으니까 제 여자친구를 좋아하셨습니다. 나이 차이를 듣고 물론 놀라긴 하셨지만 좋은 사람인 것을 아시니 반대는 안 하셨죠. 그렇게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제 사랑은 초반보다 더 커졌고 누나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누나 옆에서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누나 옆에 있다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누나가 바로 유부녀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누나 휴대폰에 남편이라고 저장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누나와 사귀면서 휴대폰을 보려고 하면 누나가 뜯어말리길래 항상 의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지 가정이 있는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누나한테 따졌습니다. 당장 설명하라고 화를 미친 듯이 냈어요.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던 저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에 누나도 놀랐는지 당황하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누나는 남편이랑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유부녀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이혼하자마자 우리 결혼하자. 아이도 없어서 이혼 금방 해. 애초부터 사랑 때문에 한 결혼도 아니었고. 누나는 말끝을 흐렸고 저는 사랑 없이 한 결혼이라는 말에 조금 의아해했지만 그때는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 말로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서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대요. 누나는 몇 시간 동안 저를 설득했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부녀와 사귄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나의 설득 때문인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유부녀와 사귈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차피 누나가 이혼을 한다고 했으니 이혼을 하면 유부녀도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사랑 없이 한 결혼이라고 했으니 저는 누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단순히 누나란 사람이 좋아서 계속 연애를 하기로 결정한 것보다는 누나의 돈이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누나와 헤어지면 저는 한순간에 빌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까요. 그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연애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나는 저를 안아주면서 내 마지막 사랑은 너야. 난 너밖에 안 사랑해. 알지? 라고 했고 저도 누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누나의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이야기를 해보니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네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뇨기과에서 의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누나가 의사 남편과 함께 살다가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랐어요. 아무 직업도 없는 저는 누나의 남편의 직업을 듣고 기가 죽긴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한테 조금 고마웠어요. 의사 남편이면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 삶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살겠다고 하니 저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의문을 가지면서 누나에게 왜 의사 남편을 두고 저와 결혼하고 싶냐고 물으니 그때마다 누나는 당연히 네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라는 좋은 말을 해주었고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는 누나가 얼른 이혼을 하고 저와 결혼할 날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나는 이혼을 얼른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재촉하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고, 저는 마치 의리된 것처럼 누나의 이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초반에는 몇 달 뒤에 이혼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결국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누나는 이혼을 하겠다 말만 하고 정작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요. 저와 누나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비밀 연애를 했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저와 같이 있을 땐 남편이라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제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티가 나면 안 된다고 했고 그때마다 저는 숨죽이고 있었죠. 그리고 항상 비밀리에 만났고 남편에게 불륜 증거가 잡히면 이혼 소송할 때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누나의 뜻대로 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30살이 넘었고 더 이상 누나를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장가를 가라고 부추겼고 누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다른 여자를 만나던지 누나와 당장 결혼식을 올리던지 택해야 했죠.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누나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갔어요. 환자 입장으로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습니다. 누나의 남편을 처음 보는데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솔직히 연예인을 해도 손색이 없는 외모였습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정말 놀랄 정도였죠. 환자인 저를 검사해 주시는데 성격도 좋으시고 말도 잘하셨어요. 제가 기가 다 죽을 정도였죠. 이런 남자를 두고 저와 만나는 누나가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웃으면서 다정히 대해주시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검진 결과를 듣는데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남자들에 비해서 정자가 활발한 남자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 부럽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정자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솟아올랐고 그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고 싶다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갔어요. 저와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좋으셔서 갈 때마다 환자와 의사보다는 형 동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띠동갑 이상의 연상연하 커플은 어떻냐 등을 말하면서 당신의 아내와 제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이 없었고 유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누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조금 흠칫거리면서 당황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응원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누나한테도 다 말했습니다. 사실 누나 남편네 병원 몇 달째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누나는 화를 미친 듯이 내면서 저보고 네가 거기가 어디라고 가? 라고 했어요.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막는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사이고 저와 결혼할 사이인데 말이죠. 누나는 다시는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고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똑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둘 다 언성을 높이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싸웠네요. 저는 도저히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누나네 남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다 말했어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다 밝혔습니다. 누나의 남편은 당황을 하면서 장난치지 말라고 했고 믿지 않길래 증거 내용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으면서 한숨을 쉬었죠. 그러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순순히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잃을 것 없다고 했죠. 알고 보니 이미 누나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 남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미 집안에 소문이 다 퍼졌대요. 그래서 누나의 남편은 뜸을 들이고 있었답니다. 어차피 피해자는 자신이고 바람을 피우는 건 누나니까 잃을 게 없대요. 오히려 쿨하게 나오는 의사를 보고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누나와 이혼을 한다고 했고 저는 누나와 결혼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당신 그 여자와 결혼하면 무조건 후회할 거예요. 그 말을 했고
저는 의사의 말에 비웃으면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제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나를 만났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마땅한 직업도 없었는데 누나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해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당연히 이런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쉽지 않았어요. 누나네 집안에서 극구 반대를 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게 의사 남편을 버리고 저와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누나네 집안에서는 불륜이 뭐가 자랑이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했고, 지금 당장 김서방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했습니다. 이미 불륜 관계가 집안에다 소문이 나서 쪽팔린다고 했죠. 누나와 저는 끈질긴 설득을 했지만 결국 마음을 돌려주지 않으셨기에 야반도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최대한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으로 도망쳤고 거기서 새 출발을 해야 했어요. 원래 살던 곳보다 노후한 곳으로 가긴 했지만 드디어 누나와 둘이서 살게 된다는 것이 행복했죠. 이제 제대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듬직한 남자가 되고 싶어서 누나에게 저만 믿으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있는 곳은 어떻게 알았는지 누나의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누나에게 말은 하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또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할 게 뻔했기에 되돌려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이 무언가 비밀을 말할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결국 속는 셈 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한 카페에서 만났고 커피를 2잔 시켜 앉아 있었죠. 그 사람은 계속 뜸을 들이고 있었고 커피만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흘렀고 누나의 전 남편은 커피 한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 누나와 그 남자는 계약 관계라고 했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어보니 그 남자는 동성애자라고 해요. 그런데 집안에서 명성을 위해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고 선자리를 여러 군데 나갔대요. 그때 선자리에서 만난 한 여자가 바로 누나라고 합니다. 누나도 돈만 필요했고 딱히 사랑은 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누나는 의사 남편의 돈을 얻고 그 남자는 사회적 명성을 얻는 관계로 계약을 했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에 절대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대요. 그 집안이 워낙 그런 거에 예민하고 사건 사고가 많아서 들키는 순간 바로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하면 집안 이미지 망가진다고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돈은 부르는 대로 항상 다 줄 테니 절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답니다. 누나도 당연히 그 말에 동의를 했고 사인까지 했다더군요. 그런데 규칙을 어기고 저와 만났던 거고 워낙 만난 기간이 길다 보니 이미 집안에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해요. 어차피 그 의사는 누나를 좋아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이혼과 동시에 남자를 몰래 만날 수 있으니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누나가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매일 용돈을 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했던 돈이 다 의사 남편의 돈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보고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거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어차피 불륜이 들킨 마당에 이혼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기생충처럼 빌붙을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택한 거래요. 그러면서 누나는 저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고 결혼도 포기하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남자는 저를 두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누나 옆에 있었던 결과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빚이 잔뜩 있고 돈이 없다는 게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남자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확실히 돈이 없는 누나의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밤마다 밖으로 나가서 술이 떡이 된 채로 집에 들어왔고 매일 뭐하고 다니는지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스포츠카를 팔아서 도박까지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과거의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누나는 어디선가 자꾸 돈을 구해와서 흥청망청 쓰고 다녔어요. 과거에 백화점에 가서 이리저리 사던 버릇을 못 고쳤는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다녔죠. 제가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체 그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도 전혀 말해주지 않았죠.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았지만 전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고 결혼을 최대한 미룬 것이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원래 한 집에서 살아도 얼굴을 잘 볼 시간이 없지만 그날따라 누나가 이틀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연락도 받지 않고 동네를 샅샅이 뒤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누군가 방문을 세게 쾅쾅 두드렸습니다. 저는 누나가 왔나 싶어 현관문을 열어주었는데 무서운 사람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달라며 갑자기 뺨을 한 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뺨을 맞았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구타를 당했죠. 건장한 남자들 몇 명이 저를 둘러싸서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맞아야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를 때리던 사람 중 한 명이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니 누나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갔다고 했죠. 저 몰래 저희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돈을 빌렸고 저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누나는 지금 도망을 쳐서 잡을 수가 없다고 했죠. 저는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나가 도망간 것도 놀라운데 제가 빚쟁이가 되었다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보채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죠. 누나는 저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 다녔고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다녔던 겁니다. 정말 화가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당장 경찰서로 가서 누나를 실종 신고했지만 경찰은 성인 실종은 찾기 힘들다며 거의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누나의 전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말들 말이에요. 순간 저는 망연자실했고 경찰서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순간에 빚쟁이가 된 사실도 절망스러운데 그 여자에게 놀아났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런 여자한테 제 인생을 바친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래서 유부녀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지금 생각해도 과거의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거의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차근차근 갚아가고 있는데 저는 누나를 찾았다는 연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나를 보면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은 저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과거의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부녀라고 했을 때 진작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말이죠. 돈을 버는 족족 빚 갚는데 다 쓰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